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알고 지내던 회사 선배 언니를 파혼시키고 혼자서 후련해 하던 와중에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이야기 같아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33살 직장인 여성이고요. 결혼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혼시킨 회사 선배 언니와는 제가 입사할 때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예요. 그런데 왜 해코지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전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건만 허락한다면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주고 싶은 만큼 저한테 몹쓸 짓을 했거든요. 물론 저랑 이혼한 전 남편 역시 그 언니랑 짜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주범 중에 하나고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3년 넘게 다니던 첫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제게 업무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남편은 한눈에 보기에도 훤칠한 외모에 말빨 또한 장난이 아닌 사람이었죠. 180이 넘는 키에 갸름한 얼굴과는 달리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회사에서 이미 사내 커플을 3번이나 했을 만큼 회사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제게 알려준 게 바로 저의 철천지 원수가 된 회사 선배 언니였고요. 선배 언니는 제게 다른 건 몰라도 남편만큼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해주면서 남편 보고 여직원 킬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여직원들이 남편이랑 함께 일만 하면 정신을 못 차린다면서요. 자기는 남편이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여자지만 여자들의 심리는 알 수가 없다는 말까지 보태더군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남편이 지금까지 여직원들과 3번이나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졌는데 그 3명 모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는 괜히 마음 혹해서 분란 만들지 말라고 미리 귀띔을 해주는 거였지요. 저는 제 분수를 알기에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사실 제가 외모적으로 그렇게까지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단지 제 분수를 알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깊은 사이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딱 봐도 연예인 포스 좔좔 흐르는 남편이 저한테 마음을 줄 리도 없고 막상 그렇다고 해도 제 쪽에서 거절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반년 남짓 남편에게서 업무를 배우면서 저희는 서로를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다르지만요. 솔직히 남편에게 호감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외모도 외모지만 남편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 업무 능력도 우수해서 저희 부서의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 남편이 처리를 할 만큼 능력적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너도 얼마나 좋은지 사실 여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자 선후배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지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사수부사수 관계로 반년여를 근무했고 마침내 저도 부사수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남편이 4번째 사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회사가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내규 같은 게 없다고는 하나 남편 때문에 벌써 3명이 그만둔 상태에서 또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 각 부서 팀장님들에게 남편이 한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난데없이 저한테 고민 상담 좀 해달라며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진지하게 연애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감정이 식었는데 계속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막말로 남편이 여기저기 들이대도 상대방 여자가 싫다고 거절하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 입장에서 나름 위로를 해줬어요. 그 후로도 남편의 고민 상담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은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죠.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모든 여자들 중에 제가 제일 편하다고요. 물론 여자로서가 아닌 친구로 그렇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매사에 진지한 데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이 깊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는 남편의 말에 그때는 그냥 좋은 직장 선후배 사이라고만 여겼어요. 근데 남녀 사이라는 게 자꾸만 함께 지내는 순간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생기더군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원래 남편은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주의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 그런 말을 하고 다녔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보고 싶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싫지 않았어요. 연애 문제만 빼놓고 보면 남편은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일잘하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몇 번의 거절에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남편을 저는 결국 밀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저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네요. 비밀 연애는 제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저를 만나고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주위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거슬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보 등신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남편이 이제는 변하는가 보다 하고 믿었네요. 1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남편을 참으로 좋게 봤습니다.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사위감 하나는 잘 골랐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하나 있는 남동생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질투로 하는 말이라고 치부하고 넘겼지요. 지금 와서 보면 남동생만이 남편의 실체를 제대로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결혼 소식에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저희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용케도 숨겨왔다면서도 걱정 반 축하 반 뭐 그런 분위기였죠. 아무튼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출퇴근하고 업무도 서로 도와가며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다정한 부부였죠. 그러다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바람에 최소 한 달은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하던 차였는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회사를 쉬는 게 어떠냐며 남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그리 말해주니 참 고마웠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남편이었기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는 즉시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을 짰어요. 아마 그때쯤부터였을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결혼하고 딱 3개월 정도만 진짜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쉬면서부터 남편은 저를 소 닥보듯 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같이 데이트하자 꼬셔도 귀찮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주말에도 회사 핑계를 대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 보니 같이 보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이 소식도 없었고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자기가 먼저 아이는 빨리 가지고 싶다 해놓고 정작 제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자꾸만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함께 병원이나 클리닉 같은 곳을 가자고 해도 맨날 바쁘다는 말만 할 뿐 전혀 적극적이지가 않았죠. 이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당연하게도 부부싸움 횟수가 늘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이대로는 지내다가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서 날 잡고 남편이랑 긴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 너무 퍼질러져 있는 것 같대요. 집에서 빈둥빈둥대면서 살만 찌고 꾸미는 경우도 없다고 그래서 여자처럼 안 느껴진답니다. 사실 여자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 날부터 저는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운동도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기존의 몸무게보다 더 많이 살도 빼고 거기다 운 좋게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임신에 성공을 한 거지요. 병원에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고 아직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니까 일단은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 길로 한의원에 가서 여성과 아이에게 좋은 보약도 짓고 최대한 몸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확실한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저희 부모님부터 남편한테 모두 알렸고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축하해줘야 할 남편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첫 임신이기 때문에 몸을 잘 보증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뜻이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임신 3개월 만에 덜커덕 유산을 하고 말았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구나 뼈저리게 공감을 할 만큼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다행인지 남편이 옆에 있어서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이는 잃었지만 결혼 초기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아서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아이가 올 때까지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간 아이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살아는지더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임신 기간에는 냉담하던 남편이 막상 제가 유산을 하고 나서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 되었다는 게 말이죠.
물론 유산한 저를 불쌍하게 여겨 반성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임신을 했을 때 저한테 너무 냉정했거든요. 차라리 시부모님이 몇백 배는 더 저를 챙겨주고 신경 쓴다는 느낌까지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재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평소에는 서재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남편이 워낙 싫어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컴퓨터랑 책만 있는 그 방에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혹시나 남편이 평소처럼 게임하느라 정신없나 싶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오려다 저도 모르게 컴퓨터 마우스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화면 보호기가 꺼지면서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메시지 창이 떠 있는 겁니다. 슬쩍 읽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대화 상대는 바로 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던 그때 그 회사 선배였고, 대화 내용은 더더욱 기가 막혔죠. 대화 속 선배는 남편을 닥달하고 있었어요. 언제 이혼하냐고, 이제 애도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루빨리 결정을 하랍니다. 남편은 그런 선배에게 쩔쩔매면서 자기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네요. 자기 엄마 충격받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혼하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참고로 시어머니께서 저혈압이 심하십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정 동요가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죠. 충격을 받으시거나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눈앞이 침침해지면서 그 다음엔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네 엄마 걱정하는 남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대략적으로만 훑어본 내용만으로도 남편과 선배의 관계는 분명히 바람이 확실했고 더욱더 놀라운 건 남편의 사내 연애 횟수가 3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맨 처음 남편과 사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배였던 거죠. 저한테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여자들이 왜 남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경고까지 해줬던 그 선배가 최초의 남편 애인이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선배와는 최근까지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유산하고 난 후에 남편 다음으로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이 바로 선배였어요. 그러니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말 그대로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네요. 얼마 후 들어온 남편에게는 죽으림을 다해 내색하지 않았고 그 뒤로 저는 남편의 이메일이며 카톡 아이디까지 찾아서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평소에 남편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건 일절 건들지 않던 저였기에 남편은 설마 제가 자기의 뒷조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의심조차 못했을 겁니다. 알아갈수록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유산을 하고 남편과 선배 둘이서 축하 파티 같은 걸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은 도저히 남편과 한 집에 같이 있을 자신이 없어서 친정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혼하고 싶은 와이프라고 해도 그렇지 아이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 둘이서 축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짐승도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증거들을 모으는 족족 미리 선임해 놓은 변호사님에게 전부 가져다 드렸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둘 다 동시에 준비를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척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에게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미쳤다고 그것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어요?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죠. 하루가 다르게 몸이 달았는지 선배는 남편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답답했는지 저를 찾아와 남편 흉을 잔뜩 보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힘든 게 전부 남편 때문인 것 같다고 그냥 홀가분하게 제 인생을 찾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수작질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내 남편과 붙어먹고 싶은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라며 머리채를 쥐어뜯어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요. 아무튼 선배에게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랑 헤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 말이죠. 이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더니 미묘하게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낸 지 2달 정도가 되었을까? 마침내 변호사님이 이 정도 증거와 정황이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선 남편에게 먼저 이혼 소송장과 지금까지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는지 아주 기겁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주저리 변명 같은 걸 늘어놓길래
그냥 닥치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준다면 합의혼으로 조용히 떠나주겠지만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니네 어머니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밝힐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소리까지 지르면서 사람 주기를 있냐고 자기 엄마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니네 엄마 걱정할 정신은 있고 네 자식이랑 네 마누라 걱정은 안 되더냐 따졌더니 금세 입을 닫네요. 어쨌든 일을 크게 만들던 작게 만들던 전적으로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가 원하는 위자료 뱉어내려면 이 집부터 빨리 팔아야 될 거라고 말하고는 그냥 뒤돌아 나와버렸네요. 그제서야 친정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당장이라도 두 년놈들을 잡아족치시겠다는 두 분을 말리고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를 지탱하고 있던 긴장감이 마침내 풀려서인지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미리 입수한 정보를 통해 선배와 회사 직원들이 단체 회식을 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내내 얼마나 떨리던지요.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선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분노로 전신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도착을 하니 한창 자기들끼리 2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 멀리 술을 마시던 선배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엄청 반갑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선배 옆에 서서 그 자리에서 상간역 오소장과 그 인간의 실체가 담긴 사진 및 메시지들을 전송했죠. 그때부터 웅성웅성 저의 전 직장 동료들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중에는 선배에게 쌍욕을 하며 달려드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얼굴이 사색이 된 선배가 저를 올려다보길래 그대로 귀싸대기 한 방 제대로 날려준 다음 뒤돌아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지만 변호사님이 괜히 분란 만들어 봐야 좋을 거 없다고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제대로 된 처벌은 법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그 후의 일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뱉어내고 합의 이혼해줬고요.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아마 상간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원래는 남편을 더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차마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려면 시어머니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사실 시부모님은 저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아이를 가졌을 때도 누구보다 저를 챙겨주시려 했고 유산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함께 안타까워해 줬는지 모릅니다. 막말로 돈보다 남편 인생을 끝장내고 싶었죠. 하지만 부모 잘 둔 덕분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도 그 결정에는 후회 없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서 이혼 문제로 연락이 왔을 때도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대충 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과 선배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뒀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멀쩡히 회사를 계속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작년의 일이에요. 그 후로 저는 마음 추스리며 살고 있었는데 저랑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던 전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선배 소식을 최근에 알려주더라고요. 어디서 만났는지는 몰라도 꽤 잘 나간다는 젊은 사업가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상대 남자와 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며칠 전 파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이미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에게 보낸 건 선배의 상간녀 소송 판결문이었거든요. 듣기로는 선배네 집안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그 남자네 가족이 선배 집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선배는 혼자 열받아서는 주위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직접 저한테 연락할 용기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면 몰랐지 않은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 구해보라고 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그 여자 상간녀 판결문만 보내주면 되니까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치부까지 모두 이해해줄 남자를 찾는 건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은 평생 만만한 대접밖에 못 받더라고요. 독할 때는 한없이 독해질 줄도 알아야 이 험한 세상 할 말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독하게 살아보려고요. 저도 잘한 거 하나 없다고 인정하는 바라 힘내라는 말 부탁할 염치는 없네요. 모쪼록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